이제 82페이지를 펴시고, 자, 교재는 82페이지인데 뭐 성실하게 잘 안 적어놨어요. 그래서 자, 얘네들 다시 제가 여러분과 같이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아이고. 자, 자본을 이제 보면, 자, 자본으로 분류를 가지고 봤을 때, 자, 자본금이라는 분류와 자본잉여금이라는 분류와 자본조정이라는 분류,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분류, 그리고 이익잉여금이라는 이 5가지의 분류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분류에서 이 자본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이 세 분류는 자본 간의 거래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납입 자본이라고 했고 캐피탈이라고 한 거고, 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과 이익잉여금은 이건 자본 간의 거래가 아니라 그냥 우리 회사의 상거래가 일어나면서, 손익거래인 상거래들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수익이다 비용이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일어난 거는 손익계산서에 와서 당기순이익이 이익잉여금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건 여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여기에 모아두는 거예요. 이제 우리 책 바꾸고 나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글자를 조금 봤었죠. 매도 가능 증권 이야기하면서도 봤고, 재평가, 그 재평가 뭐 유형자산 할 때도 봤었었죠. 딱 공통점이 기말에 평가하고 있는 거였지 실제로 일어난 거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안 일어난 것들을 지금 여기에 모아두는 곳이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볼게. 자, 이 세 가지들을 볼 건데, 자, 이 자본금이라는 건 얘는 계정 과목이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으로 계정 과목은 두 개가 있는데, 이 보통주 자본금은 이 보통주를 생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개할 때에 자본금이라고 분개를 해요. 하지만 우리가 분개할 때 자본금이라고 분개하는 그 계정 과목은 다른 우리 그 지금 쓰고 있는 이 두 프로그램 말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쓰시면 그때는 보통주 자본금이란 글자를 쓸 거예요. 심지어 우리 스마트에이도 또 다른 버전이 있어요. 거기에도 보통주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 쓸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아는 자본금이다라고 얘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IFRS에서는 그냥 보통주 자본금이라 부를 거예요. 그럼 이 자본금이 우리 회사의 근간이 되는 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미천인 거예요. 그럼 이 자본금하고 주식하고가 딱 비례관계인 거예요. 주식수하고. 우리가 주식을 발행해서 주식에 발행하면서 적혀 있는 그 금액 있죠. 우리가 100원짜리가 우리 최소 금액이 100원이라고 말했던 그 금액이 우리는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주권을 인쇄해서 주게 돼요. 근데 사실 우리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주식 하시는 분 집에 혹시 그 기업의 주권 받아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그런 분 없으실 거예요, 그죠? 그건 저 의정부센터에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여러분 전자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을 쓰고 있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럼 그 주권의 이 한 주당 우리 회사 자본금의 얼마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입증하는 주권이고, 그 금액이 이 자본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발행한 금액이. 자, 그럼 우리는 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걸 증자 감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걸 증자 감자라고 하는데, 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면서 이익을 본 건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잉여금은 자본 간의 거래에서 우리가 이익 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본 간의 거래에서 이익 본 것들. 그럼 자본 조정은 자본 간의 거래에서 손해 본 거 다가 정의는 아니고 그것도 들어와 있는 위 자본 간의 거래 중 자본금,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을 전부 다 모아둔 것이 우리 자본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애가 하나 있어야 이 세 분류의 자본 간의 거래에 나오는 계정 과목을 다 모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항상 회계는 이런 식이죠. 전체 분류할 때도 뭐 자산할 때 언제 현금할 수 있고 막 하다가 언제 될지 모르는 애 자리 하나 모아놓고, 또 유가증권 계정 과목 이야기할 때도 막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 조정 투자주식 뭐 이런 이야기 해놓고선 마지막에 걔네들 말고 분류 못하는 건 다 매도가는 증권 해라 이런 식으로 얘도 자본 간의 거래에서 자본금인 거와 이익 본 돈 뺀 나머지는 전부 다 자본 조정으로 분류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먼저 납입 자본 거래를 가지고 보면, 자, 먼저 증자 거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증자라는 말은, 증자는 자본금을 증가시키다라는 말의 줄임말이죠. 그죠? 그럼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법인은 주식을 발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증자라는 말과 주식을 발행하다는 말을 거의 같은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증자했대 그러면 주식 발행했대 이 말이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회계 처리가 우리 자본금을 증가시킨 걸로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증자를 행하다, 주식을 발행하다, 그럼 우리 자본금을 증가시켜야 되니까 자본의 자리는 대변이죠. 그래서 대변에 자본금이라고 쓸 거고, 그리고 이 금액은 무조건 액면가를 입력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익 보거나 아니면 손해 봐서 되는 그 금액들은 따로 분류를 할 거고, 우리는 주권에 인쇄되어 있는 딱 그 금액 가지고 주식수를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 자본금이란 계정 과목은 무조건 액면가를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액면가를 쓸 건데 주식이 작은 금액으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라는 소리를 제가 전에 엄청 많이 노래처럼 불렀던 거예요. 그럼 주식 발행하다, 증자를 하다 뭐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이걸 쓰고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증자를 하는데, 자, 증자하는데 우리의 액면가보다 우리가 발행가가 더 큰 거예요. 발행가가 시가겠죠. 시가가 더 큰데 우리가 발행을 하게 되면, 자, 대변에 자본금, 여기는 액면가를 쓸 거고, 차변에 내가 돈을 받는데 받는 돈이 발행가가 될 거라는 거예요. 발행가가 기본적으로. 그럼 우리는 이 둘 차이 나는 금액을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건데,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우리 발행가에서 액면가를 뺀 건데, 글로 시험에 나올 때는 액면가
초과 금액을 우리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라고 지문상 표현을 해요. 액면가보다 더 많이 받은 초과해서 우리가 수령한 금액을 우리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액면가보다 발행가가 더 작다면, 그러면 대변에 자본금, 액면가 쓰는 건 무조건 똑같고 우리가 수령하는 거는 무조건 발행가를 받을 건데, 그럼 액면가에 미달하는 금액은 얘를 우리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두 계정 과목의 성격을 보면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간의 거래에서 이익을 본 거기 때문에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이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간의 거래에서 이익 본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손해 본 것들은 자본 조정으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 둘 다 자본 계정이라서 자기 자리는 대변이 맞는 건데, 대변이 자기 자리인 건데 얘는 지금 내가 증가시킨 자본금보다 작게 현실적으로 돈 받았기 때문에 자본의 차감 계정으로 차변에 들어온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건 분개해 놓고 나온 걸 결론적으로 끼워 맞추시면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자, 만약에 주식 발행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발생하게 되면 이 돈은 주식 발행가에서 차감할 거예요. 주식 발행 가격에서 차감할 거란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주의 주식을 발행을 하는데 액면 금액이 주당 1000원이고, 그리고 시장에 형성된 금액이 우리 주당 1100원이다라고 볼게요. 그럼 우리는 주식 발행했다라고 하면 대변에 자본금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니까 100만 원이 될 거고, 차변에 나는 시가로 발행할 거니까 110만 원을 받게 되겠죠. 110만 원을. 그럼 액면가보다 초과해서 받게 된 이 10만 원을 우리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제가 주식 발행하면서 자본간을 거래해서 이익 본 거다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자본 잉여금으로 얘를 쓰고 있는데, 자,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거래에 플러스 주식 발행비, 아이고 지식이래. 주식 발행비 2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똑같은 상황이지만, 자,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서 보면 주식 발행했으면 대변의 자본금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는 동일한데 그리고 차변에 나는 시가 1100원으로 주당 1100원으로 해서 110만 원을 받아서 10만 원 이익인 줄 알았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 주식 발행 비용이 2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얘는 주식 발행 비용은 별도로 일어난 게 아니고 지금 주식 발행하면서 난 이 돈만큼 덜 받게 되는 거죠. 손해본 거죠. 나한테 들어온 돈이. 얘 빼고 90만 원 받는 거나 따로따로 주는구나. 똑같으니까. 그럼 나는 내 액면가보다 더 작은 금액을 실현했기 때문에 얘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써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식 발행비는 주식 발행 금액에서 차감한다는 거예요. 자, 참고로 주식이든 사채든 이 두 개 다 발행 비용은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둘 다. 주식을 발행했던 사채를 발행했던 둘 다 발행 비용은 발행하면서 손해본 걸로 다 처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처리가 될 건데, 자, 그럼 자, 이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예를 봤을 때 얘네들은 자본이에요. 자본금도 자본이고, 그럼 자본 계정을 봤을 때, 자, 우리 그 재무상태표 계정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내가 장부에 기록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내가 반대쪽에 안 써주면 영원히 내 장부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재무상태표 계정의 특징인데, 그럼 우린 이 자본금은 증자할 때마다 늘어나겠죠. 그럼 외부 이용자 이해관계자한테는 총 자본을 알려줄 거라는 거예요. 합쳐져서. 지금 제가 100만 원이다라고 아래 예를 들었지만 이런 식으로 100번만 하면 1억이잖아요. 그러면 1억 발행 1억의 자본금이 되면서 증자를 하면서 이익 받는지 손해 받는지를 외부 이해관계자가 보고 알아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익 볼 때도 있고 손해 볼 때도 있다고, 그걸 전부 다 이익이다 손해다를 전부 다 쓰면서 가게 되면, 그러면 외부 이해관계자한테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게 되겠죠. 그럼 증자 감자 계속 왔다 갔다 할 건데, 그럼 증자할 때마다 이익 본 거는 계속 쌓여가고, 감자된 거 그 뭐냐 주식 발행하면서 손해 본 것도 계속 쌓여가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우스갯소리로 엉망진창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딱 순액으로 자본에다가 액면가보다 전체 금액에서 액면가보다 토탈 많이 받았으면 주식 발행 초과금만 남고, 만약에 토탈 금액이 작게 받았으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만 남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계 처리할 때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우선 상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 상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걸 예를 들면, 자, 우리 회사가 1차 증자를 해요. 처음으로 증자를 하는데, 자, 1000주를 하고, 그리고 액면가가 1000원이에요. 근데 발행하는 때의 가격이 주당 1200원이다라고 볼게요. 그럼 처음 발행했을 때는 뭐 깔끔하겠죠. 대변의 자본금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그리고 차변에는 우리는 시가를 받아서 발행을 할 거고, 그럼 이 차이 나는 돈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20만원 이렇게 써두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2차 증자를 똑같이 1000주 하는데, 자, 시가가 주당 900원인 거예요. 그럼 내가 얼마에 발행하든 간에 이건 신경 쓸 거 없어요. 무조건 대변에 자본금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그리고 나는 발행할 때 당연히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시장 가격에 사갈 거라는 거예요. 자, 이때 차이 나는 이 10만 원을 우리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써버리면 200만 원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면서
20만 원 이익 보고 10만 원 손해 봤다라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나오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손해 봤으면 이익 본 게 있는지 봤더니 20만 원이 이익 본 게 있네. 그러면 20만 원 이익 본 것 중에 지금 손해 본 10만 원치를 끌고 와서 줄여버리는 거예요. 10만 원 이익 본 것만 남겨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땐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얘는 수익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리에 차변 대변에 있어야 될 게 아니고 얘는 줄이려면 반대쪽에 가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자 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차변에 나타날 수도 있죠. 얘를 지우기 위해서. 그렇죠? 그럼 또 3차 증자를 하는데 천주 임명가액 1,000원짜리를 하는데 시가가 이번엔 700원이다라고 볼게요. 그럼 얼마에 발행했던 간에 주식 발행하면 대변의 자본금 100만원 그리고 차변에 내가 돈을 받는데 시가인 70만원을 받았어요. 그럼 주식 발행 초과금에 잔액이 있는지 손해봤으니까 있는지를 봤는데 봤더니 10만원이 남아있죠. 20만원 중에 10만원은 우리가 반대쪽에 써서 지워줬으니까 잔액이 20만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린 차변에 10만원 있는 걸 먼저 주식 발행 초과금 10만원을 먼저 지워주고 그래도 손해본 돈이 이제 진짜 손해본 돈이죠. 이 20만원만큼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다라고 써줄 거예요. 그럼 지금 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장부에 있던 거 지운 거였고 이제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은 차감 계정으로 대변에 처음 발생하게 되어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또 손해를 봤다면 자, 이번에 또 발행했는데 900원으로 손해를 봤어요. 그럼 대변에 자본금 100만원이고 차변에 돈을 90만원을 받았어요. 그럼 10만원 손해봤는데 장부 조회봤더니 할인 발행 자금하고 앞에 잔액 남아있는 게 손해본 20만원 있네. 그럼 오늘 10만원 더 손해봤어. 이제 30만원 손해네 총. 이러면서 손해봤는데 손해본 거 있으면 그냥 손해봤다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써서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 3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되는 계정 찾으러 갔는데 반대되는 계정이 없고 자기 같은 계정이 있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 없죠. 그러면 얘 또 손해봤으면 손해봤다, 이익봤으면 이익봤다 그대로 써서 걔네들 합쳐져 가지고 그냥 더 늘어나도록 만들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장부에 이런 식으로 자본금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할 거예요. 주식 발행에 대한 증자 회계 처리를. 자, 그럼 이번에는 감자에 대해서 봅시다. 감자 앞에 우리 감자 자, 그럼 감자라는 말은 자본금을 감소시키다라는 말의 줄임말이고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식을 소각해야 돼요. 주식을 없애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럼 감자를 행하다 소각을 하다 이런 말이 있으면 이때는 증가시킬 땐 자본금의 자기 자리인 대변에 썼다가 자본금을 줄여줄 거면 반대인 차변에
자본금이다. 그리고 얘도 무조건 액면가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정해진 주권의 수만큼 얘가 빠진 걸 정확하게 알게 되겠죠. 그죠? 얘는 우리가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주를. 주식의 주인들이 주주들인데 이 주주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감자를 할 때에 자, 얘를 가지고 얘 말고 보면 자, 우린 차변에 자본금이다 액면가를 쓰면 자, 이 주식을 사와서 없애버리지 누가 나한테 기증하진 않겠죠. 그러면 나는 돈을 줄 거예요. 시가. 이 시가가 구입액이 되겠죠. 시가를 구입액이 될 건데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발행을 했을 때에 소각을 했을 때에 우리가 액면가가 시가보다 더 크다면 한마디로 작은 돈을 주고 우리가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래? 자, 차이가 났는데 지금 얘는 이 차이가 자, 이거예요. 우리 주식의 액면가보다 시가가 죄송해요. 액면가가 시가보다 더 큰 경우예요. 그러면 내가 액면가를 준 것보다 좀 더 작은 돈을 주겠죠. 그죠? 100만 원짜리인데 시가 80만 원이면 80만 원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얘 차익을 우리는 감자 차익이라고 하게 될 거예요. 전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본 계정 과목. 액면가보다 시가가 낮으면 부도나 회사지. 그죠? 하지만 우리는 이론상 시험이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액면가보다 시가가 더 높다면 차변에 자본금 액면가를 쓰고 우리는 현금으로 시가를 줄 건데 근데 시가가 더 크니까 우리는 시가에서 액면가를 뺀 금액을 얘는 감자차손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증자도 당연히 자본거래고 감자도 자본거래예요. 우리 회사의 뼈대인 자본금을 증감시키는 건데 감자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배당해 주기 싫고 뭐 그래서 손해 보면서까지도 그냥 우리 회사는 계속 사업이 잘 될 것 같아. 이제 투자 받아가지고 사업했는데 계속 잘 될 것 같아. 배당하기 싫어. 그러면 손해 감수하고 지금 당장은 손해 감수하더라도 주식을 사서 없애버리는 게 미래지향적으로는 우리한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런 경우에 할 수도 있고 우리 회사가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 투자를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근데 우린 지금 이 상태 유지할 필요가 없어서 줄였다가 나중에 다시 늘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한정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조정을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줄였다가 늘렸다가 이런 방법을 쓸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얘는 자본 간의 거래인데 감자 차익은 우리가 자본 간의 거래에서 이익을 본 거죠. 그래서 자본잉여금으로 분류가 되는 계정 과목이고 그럼 감자차손은 자본 간의 거래에서 손해본 거니까 자본 조정으로 분류가 될 거예요. 얘는 이익 본 거나 자본금이 아니니까. 그리고 감자면서 지금 자본금 줄이면서 순수한 내 돈 얼마 줄였어. 근데 내 자산 유출이 더 많으면 얘는 비용이 아니죠. 그래서 자본의
거래에 손해봤다라고 해서 자본을 줄여주는 성격으로 차변에 써두는 거예요. 얘를. 자, 그럼 이 감자에서는 자, 여러분들이 자, 이걸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자, 먼저 생각할게. 자, 첫 번째는 자, 우리 회사가 1000주를 감자를 할 거예요. 액면가가 1000원이고 시가가 1200원이에요. 그럼 감자를 하면 차변의 자본금 얘는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고 우리는 시가를 주게 되겠죠. 그럼 차이나는 이 20만 원이 감자 차손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얘는 지금 우리가 구입을 해서 즉시 소각을 한 거예요. 소각을. 자, 그런데 두 번째 1000주를 우리가 구입을 해요. 액면가 1000원짜리를. 시가 1200원짜리를 구입을 해요. 자, 그럼 이번엔 소각이다 감자다가 아니고 제가 구입했다라고 했죠. 그럼 우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계정 과목 뭐라 그랬죠? 그렇죠. 자기 주식이라고 쓸 거죠. 그죠? 그리고 이걸 사면서 돈을 줘요. 대변에 현금으로 120만 원 줘야 되겠죠? 그럼 이 자기 주식은 얼마라고 써야 되죠? 우리는 액면가 쓰는 계정 과목은 두 개밖에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하고 사채라는 계정 과목. 우리 회사 주식 산다고 액면가에 못 사잖아요. 얘는 내가 120만 원 주고 사온 우리 회사 주식이다라고 써두는 거예요. 자, 이해가시죠? 이거 우리 회사 주식 구입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 또 바로 연결해서 120만 원에 구입한 자기 주식 1000주 액면가 1000원짜리 이 주식을 소각하다라고 볼게요. 이 주식을 샀는데 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든 소각이라고 있죠. 그럼 차변에 자본금, 이 자본금은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고 우리 일반적으로 소각할 땐 돈 주고 사오는데 나는 과거에 이미 사왔던 자기 주식을 없애니까 자기 주식을 지워줘야 되겠죠. 그럼 지워줄 건데 우리 장부에 12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네. 그럼 얘는 120만 원이다라고 써줘야 되겠죠. 그럼 차이 나는 이 20만 원 얘는 계정 과목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얘는 감자 차손이 되는 거죠. 자, 많은 분들이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자,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얘는 이 문제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날 바로 못 없애서 구입 후 소각한 거예요. 차후. 지금 1번하고 2번은 똑같은 건데 타이밍의 차이만 가지고 있는 건데 많은 분들이 얘를 갑자기 자기 주식의 거래로 오인해 버리는 거예요.
아래 이 문제 나왔을 때 많이 실수하겠죠. 그죠? 지금 얘 둘이 분계 합치면 위에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일상 실무에서는 사온날 소각 절대 못해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랬다가 한마디로 이 금액은 내가 준 돈을 적어 놓은 거야. 자기 주식은 취득을 할 수가 없는데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중에 하나가 이건데, 이렇게 적어뒀다가 소각할 때 지우는 거는, 그거는 내가 이 준 돈을 이걸로 적어둔 거 지운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걸 실수할까 봐 항상 많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는 자본금 얘가 메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얘가 메인이면 얘가 끝을 내야지 왜 얘가 끝을 내고 있어? 얘는 우스갯소리로 쌀데기 없는 애예요. 그래서 이 자기 주식은 계정 과목의 성격이 자본 조정이 있어요. 회계가 예우해 주는 거야, 회계가. 세법은 얘 그냥 자산하고 똑같이 봐버려요. 단기 매매 증권은 같은 애야. 근데 세법만 얘를 예우해 주면서 그래도 우리 애자 주식인데, 근데 자본에 들어왔는데 있을 자리는 없는 거죠. 민폐 끼치고 있잖아. 자본금 분리 안 맞죠? 얘가 들어왔는데 돈 나가니까 얘는 자본을 감소시킨 효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 간의 거래 이익 봉고는 100% 아니니까 자본 조정으로 얘를 분류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는 이 분계를 좀 유심히 봐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끼리 흔히 말하는 우스갯소리로 틀려라고 내는 문제인데, 알면 틀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에 이 돈 주는 거에 타이밍의 차이를 해소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소각 나오면 차변의 자본금 그리고 감자 차익 감자 차손으로 끝나야 된다. 소각은. 증자가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끝나고, 감자는 소각은 무조건 감자 차익 감자 차손으로 끝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어느 거래보다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법인의 근간이잖아, 자본금이. 그래서 얘를 움직이면서 증가다 손해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또 얘도 우선 상계를 볼게요. 자, 우린 증자한 것도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주지만 감자한 것도 같이 인지를 시키도록 줘야 되겠죠. 그러면 감자하면서도 이익을 볼 수가 있고 손해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이익 보고 손해 봤어요 이러지 않고 손해 보기도 하고 이익 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 여기에서도 제가 뭐라 썼죠? 비슷한 얘네들도 또 중요한 게 회계 처리 시 감자 차익하고 그리고 감자 차손은 무조건 우선 상계를 해야 돼요. 얘들이는. 자, 그럼 이것도 얘를 가지고 또 보면 1차 감자를 해요. 자, 1차 감자를 하는데 천주 액면가 1,000원 그리고 시가가 1,200원이다. 그럼 차변에 감자하게 되면 무조건 차변에 자본금이라고 쓰고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그리고 대변에는 돈을 줄 건데 1차 감자니까 차이 나는 이 20만 원은 감자 차손이다라고 써두겠죠. 그럼 2차 감자를 천주를 해요. 자, 액면가 1,000원짜리를 시가 900원에 우리는 사와서 감자를 냈어요.
그럼 차변에 자본금 100만 원이 되고 대변에 돈을 우린 시가를 주고 사오는 거니까 90만 원이면 10만 원 이번엔 이익 받죠. 100만 원의 자본금을 줄이면서 90만 원밖에 안 들었어. 그럼 이익 봤으면 이때 감자 차익이라 쓰면 200만 원의 자본금 줄이면서 210만 원 들었으니까 10만 원 손해다라고 말하면 될 걸. 20만 원 손해 보고 10만 원 이익이다. 이렇게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 보게 되면 과거에 손해 본 게 있는지 보니까 20만 원 있네요. 그럼 감자 차손이다 10만 원이 대변에 오게 되는 거예요. 얘는 이걸 제거해 주려고. 자, 그리고 3차 감자를 하면 자, 이때 이번에도 우리가 700원이다라고 볼게요. 참 숫자에 창의력이 없죠. 자, 그럼 차변에 자본금 자 100만 원. 자, 그리고 대변에 많은 돈을 주는데 70만 원이다. 그럼 30만 원 손해 봤네. 30만 원 손해 봤으면 우리는 죄송해요. 30만 원 이익 봤네요. 이익 봤으면 손해 본 금액이 있는지 봤더니 감자 차손 잔액이 20만 원 있다가 10만 원 줄여서 아직 10만 원 남아 있어요. 그럼 난 30만 원 손해 그 이익이니까 10만 원 손해 본 걸 먼저 우선 상계를 하고 그리고도 우리가 이익 본 이 20만 원을 감자 차익이다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는 더 안 가도 알겠죠? 주식반의 초과금 때처럼. 그래서 얘네들도 우리는 무조건 우선상계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자본거래는 이익 보거나 손해 보면 무조건 우선상계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그 회계 1급 공부할 때에 봤던 그 계정 과목 자본 우선상계보다 한 개 더 늘어난 거 있었죠? 또 그것도 자본이었잖아. 기억나시나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도 자본이니까 얘도 우선상계해야 됐죠. 그러면 자본거래는 무조건 우선상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자, 이번에는 자, 자기 주식에 대해서 보면 이 자기 주식은 그냥 유가증권인데 이 유가증권인데 우리가 발행 유가증권 주식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발행한 주식인 거지 자본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애예요. 우리가 합병했을 때 단기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지분법정의 투자주식 이렇게 적혀 있을 수 있는데 걔가 어디 주식이지 하고 봤더니 우리 회사 주식이면 이름을 자기 주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유가증권이랑 회계 처리가 비슷한데 자 얘를 바로 그냥 쓸 건데 자 쓰기 전에 바로 정리 하나만 하면 그래서 이 자기 주식은 자본금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주식의 취득은 우리 시가 구입가를 우리는 취득 가액으로 할 거예요. 그냥 얼마 주고 샀으면 그거 주고 사온 걸 쓸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매각하게 되면 장부 금액을 제거해 줄 거예요.
자본금은 뭐 증자시키면 액면가, 감자시키도 액면가 그러는데 얘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취득하게 되면 구입했던 금액, 시가를 써주고 구입가를 근데 얘를 없애주면 얘는 장부에 있는 금액을 제고해 주는 거지 액면가의 영향을 전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그냥 유가증권이야. 그래서 얘는 어떤 그 나이 드신 선생님은 수업하시면서 자기 주식에다가 액면가 쓰니까 어허 이 사람 매도 가능 증권에 액면가 쓸 사람이네 그러더라고. 아, 얘는 유가증권인데 우리 그 액면가 쓴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얘를 주식을 사요. 자, 자기 주식을 1000주를 사는데 액면가가 1000원이고 시가가 1200원이며 그럼 우리는 얘는 자기 주식을 얘를 취득을 했다면 차변에 자기 주식이라고 쓰는 거고 소각이란 글자가 없으면 얘는 감자가 아닌 거예요. 감자 소각 없으면 그러면 자기 주식이 들어올 거고 대변에는 감자라 하더라도 시가를 줄 거니까 얘를 사당연히 시가를 줘야 되겠죠. 근데 얘 취득 가격은 당연히 내가 지급한 구입 가격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랬다가 내가 이 자기 주식을 파는데 자, 첫 번째 500주를 시가 1100원일 때 팔았어요. 100원일 때 자, 그럼 대변에는 우리 자기 주식을 팔았으면 자기 주식을 지워줘야 되는데 장부에 있던 금액을 지워주는 거예요. 그럼 절반을 팔았네. 그럼 절반만 자기 주식을 우리 120만 원 적혀 있었으면 60만 원을 지워주고 근데 차변에 내가 돈을 받는 건 55만 원을 받게 되겠죠. 그럼 차이 나는 이 5만 원을 우리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다라고 아니 손실이다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나머지 500주를 시가 1300원에 처분을 했어요. 나머지를 그럼 대변에 자기 주식 나머지 60만 원을 지우고 차변에 돈을 받을 건데 자, 이제 그럼 얼마 받죠? 65만 원을 받죠? 그럼 차이 나는 이 5만 원. 자, 얘는 그럼 뭐라고 처리해야 될까요? 자, 이때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120만 원에 산 거였어요. 그래서 줄이는 게 120만 원이죠. 이걸 위해 받은 돈을 보면 55만 원, 65만 원, 120만 원 받았잖아. 그럼 본전인데 50만 원 손해보고 50만 원 이익 봤어요. 그럼 남이 누가 봐도 자기 주식 가지고 혼자 이상질 한 거죠. 이상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우선 상계를 하니까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올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자, 얘도 자기 주식도 회계 처리 시 자기 주식 처분 이익과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우선 상계를 꼭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얘도 꼭 우선 상계해야 되는 개정 과목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자와 같이 자, 이 자본까지 했는데 자, 우리 내일은 이 끝나고 나서 분계 연습을 할 거예요. 분계 연습. 그래서 이제 K랩 가지고 분계 연습할 건데 그 백데이터를 자, 시간이 되신 분들은 미리 받아두시는데 백데이터 받아두시는데 자, 백데이터는 우리 교재 표지에 보시면 도서출판 다음이라고 있죠. 도서출판 다음 여기 사이트에 가서 2020년 전산세무이급 이 43번 이걸 다운받으셔도 되고 지금 이걸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카페에 제가 수업용 백데이터를 여기에다가 올려뒀어요. 그냥 여기에서 이 파일을 다운받으셔도 되고 여러분들 편리하신 대로 이 데이터만 한번 다운받아 두세요. 지금 카페에 백데이터라고 수업용 백데이터라고 제가 우리 전에 한번 백데이터 봤는데 힘들길래 올려뒀어요. 일부러. 그래서 여기 하셔도 되고 도서출판 다음 홈페이지에 가서 이 홈페이지에 보시면 왼쪽 아래에 교재 실습 백데이터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여기에 43번에 들어가서 이 백데이터를 여기 클릭해서 받으셔도 되고 어디서든 이 데이터만 여러분들이 뭐 내일 아침이든 뭐든 좀 받아주세요. 내일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내일 이웃이 바로 할 건 아니니까.